2023년 가을 잔잔하던 가족에게 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집안의 중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과묵하셨지만 누구보다 자녀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넌지시 행동으로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며 장례식을 치렀고 그제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세 자녀는 함께 모여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집안의 가업을 이끌어가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았기에 재산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평화로운 상속 절차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 자녀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유산 분배에 대한 기대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강민은 세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가까이 살면서 부모님을 모셔온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돌보면서 지냈기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민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평소에 그는 부모님께 제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해왔고 아버지 역시 그런 강민의 성실함을 인정하며 곁에 두었습니다. 강민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사업체와 부동산의 대다수를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고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이어갈 준비를 해왔다며 자신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유진은 따로 가정을 꾸려 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 못지않게 아버지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유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유산은 부모님의 노력의 결과이고 우리 모두 부모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은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편중되면 가족 관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첫째 강민의 의견에 반대하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시작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경수는 여전히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꾸리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과도 크게 연관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유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경수는 젊은 시절 여러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겪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유산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유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을 잡고 자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수는 아버지의 유산이 내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절박함을 강조했고 다른 형제들보다 현금 자산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형제들에게 유산 분배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첫째 강민과 둘째 유진이 그를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유산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주요 자산으로는 집안의 오래된 사업체와 그와 관련된 몇 채의 상업용 건물,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꽤 많은 현금 자산과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은 당연히 가업을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진과 경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강민의 의견을 반대했고 경수 역시 강민이 전체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곁에서 헌신하며 가업을 지켜온 것을 이유로 자신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버지를 도우며 사업을 위해 시간을 바쳤다. 나만큼 이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주장했지만 유진과 경수는 그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은 이 사업은 우리 아버지가 일군 것이지 특정 자녀가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평등한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경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강민은 현금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체는 내게 양도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대화를 시도할수록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가족회의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평소 말수가 적던 강민마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고 그걸 증명해 줄 사람도 많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기여를 과시하는 모습에 유진과 경수는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유산은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위해 남긴 것인데 혼자서만 가져가려는 건 이기적이지 않냐며 반발했습니다. 경수 역시 내가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알지 않냐고 호소했지만 형제들은 경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재산을 쉽게 나눠주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세 자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누는 일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의 꼴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아버지의 가업을 자신이 이어가고 부모님의 노력과 시간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고 유진은 평등하게 유산을 나누는 것이 가족 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신에게 현금 자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의 요구와 의견이 갈등을 낳으며 아버지의 추억과 함께 공유해야 할 유산은 가족 사이에 적대감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세 자녀는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한때 화목했던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싸움 속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감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들의 갈등은 가속화되며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녀들은 유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점점 서로의 적이 되어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모든 가족들이 모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형제들은 서로 간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자신이 아버지의 가업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며 사업체와 부동산의 대다수를 요구했고 유진은 공평한 분배를 통해 모든 형제들이 평등하게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각자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형제들은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점차 감정의 꼴이 깊어지고 서로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대화는 곧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장남 강민은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기에 가업을 지키고 유지해 나갈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업으로서 강민에게는 단순한 자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건물들과 사업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후손에게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민은 유산을 단순히 돈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이 이끌어온 가업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의 노력과 헌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며 이 가업은 내가 아버지를 도와 지켜온 것이다. 나는 이미 여러 해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이 사업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에 더욱 강하게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유진과 경수에게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진은 강민의 발언을 듣고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유산이란 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지 특정 자녀에게만 독점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노력의 결실인 사업체를 특정 자녀에게만 넘겨주자는 강민의 요구는 그녀에게 있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이룬 것은 우리 모두의 가족을 위한 것이다.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형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경수는 강민과 유진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의 유산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현금 자산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경수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돕기 위해 부모님의 유산이 필요하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하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형제들 간의 대화는 점차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자신의 기여와 노력을 강조하며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유진과 경수는 그런 강민의 태도를 이기적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유진은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자녀다. 오빠만 혼자 부모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강민의 주장이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수 또한 가업을 형이 이끄는 건 좋지만 그게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가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형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오빠가 부모님을 모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산을 오빠가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라고 소리쳤고 경수는 강민 형, 우리가 형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냐? 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렇듯 가족회의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강민은 변호사를 통해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은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민은 아버지의 사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유진과 경수 역시 강민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진은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빠의 주장에 맞서야 해라며 경수를 독려했고 경수는 형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라며 함께 강민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법정에서 형제와 형제, 가족과 가족이 맞서 싸우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둘러싼 다툼을 넘어서 각자의 숨겨진 감정과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는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강민은 과거 부모님을 돌보던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대해 증언하며 자신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신 건 나뿐이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는 항상 그 곁에 있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진과 경수는 강민의 주장이 단지 희생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진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었다. 우리가 부모님 곁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민의 주장에 반박했고, 경수는 형이 부모님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산을 독차지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며 형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과거에 있었던 감정적인 문제와 서운함을 하나하나 꺼내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고 감춰왔던 감정을 꺼내어 상대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송 과정에서 형제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은 경수의 경제적 상황을 들춰내며 내가 가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부담만 안겼다고 비난했고, 경수는 강민에게 형이 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결국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유진은 이들의 싸움을 보며 우리는 돈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까지 해쳐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로의 증인들을 불러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강민은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불러와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고, 유진과 경수는 각각의 입장에서 강민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가정 내의 갈등, 서로에 대한 서운함 등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더 파괴되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은 강민에게 사업체의 소유권을, 유진과 경수에게는 각각의 현금 자산과 부동산을 나눠주기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형제들은 서로의 상처를 가슴에 남긴 채 서로를 외면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오고 갔던 악담과 비난 그리고 폭로된 감정들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들은 결국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족이라는 관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들고 나온 날, 강민은 한때 평화롭던 가족의 추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사업과 부동산뿐이었고, 유진과 경수에게는 현금 자산이 주어졌지만 그들 모두에게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날 형제들은 법정에서 차례로 일어섰지만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돌아선 그들의 표정은 공허했고 각자 주어진 재산을 받아들고 빠르게 법정을 떠났습니다. 강민은 회사와 집안의 중심을 맡아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상실한 것은 세 자매 간의 신뢰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주어진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며 가족을 대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강민은 문득 아버지가 사업체와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셨는지를 떠올리며 그가 이 자리에 혼자 서 있는 현실이 얼마나 외롭고 씁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진 역시 법원 판결 후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공평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시간이 자칫하면 남은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임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하게 유산을 나누고자 했던 그녀였지만 오히려 이 소송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수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현금이 필요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단지 금전적인 안정일 뿐이었습니다. 싸움의 끝에 얻은 돈은 그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경제적 안정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유대와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는 이 싸움의 끝에서 오히려 더 큰 공허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형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후회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서로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 강민은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고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를 물려받아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그는 처음에는 일에 몰두해 모든 것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빈자리를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산 다툼으로 형제들 간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물론 그가 의지할 가족조차 없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업체가 어렵거나 고민이 생길 때면 예전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었기에 서로 상의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그를 도와줄 사람도 충고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때마다 그는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적막 속에서 그는 차라리 처음부터 유산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돈과 사업체였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의 유대와 믿음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끝난 이후 점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며 다른 형제들을 압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처음에는 정의감을 가지고 형제 간의 평등을 요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싸움이 가족을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라는 자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유진은 가족의 화목을 중요시했지만 유산 문제로 인해 그 화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수 역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상황을 맞이했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안정이 아닌 형제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실수와 후회를 되돌아보며 그때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안정은 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형제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처는 금전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한때 가족의 자산이자 아버지의 고된 노력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자식들을 위해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유산을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너무 쉽게 망각되었다는 점에 후회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자주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며 웃던 기억,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장면이 자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를 배척하며 원망하는 형제들로 변해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그 추억들은 점점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경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키워주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 유산이 결국 자신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랐을 부모님의 뜻을 배반하게 된 것 같아 그는 후회와 자책에 빠졌습니다. 경수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민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돈과 재산에 눈이 멀어 형제들과 갈등을 벌였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과 갈등이 남긴 후유증은 각자에게 깊이 새겨져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민은 홀로 사업체를 이어가면서도 형제들과의 싸움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추억을 떠올리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물려받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예전에 행복했던 가정과 형제 간의 사랑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체가 성장할수록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제 그의 곁을 떠나 있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한때는 형제들 간의 공평한 분배를 원했지만 이제는 형제들과 멀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회와 상처를 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던 시간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경수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형제들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씁쓸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재산을 선택했던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가족의 사랑을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안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교훈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법정 싸움과 유산 분쟁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재산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는 점이었습니다. 유산을 나누기 위해 벌어진 싸움은 결국 그들에게 가족 간의 상처와 분열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깨달은 교훈은 이미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산 분쟁으로 인해 갈라진 형제들의 상처와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돈과 재산은 순간의 소유일 뿐, 그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는다면 그 가치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가족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함께했던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돈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야말로 가족을 지켜주는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사랑과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